자, 중요한 것이 자수자복이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자수자복은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자수자복은 형소법에도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잘 해두게 되면 형소법에서는 거의 할 게 없어요. 자, 일단은 52조 가볼게요. 자, 조문에서 죄라 했네요. 이 항을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 이게 뭐죠? 반의사 불벌죄죠. 1항은요. 그냥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죄가 다 됩니다. 모든 죄가. 근데 2항에서는 반의사 불벌죄로만 국한된다. 그리고 1항에서 자수는 어디서 하나요? 어디에다 하나요? 수사 책임이 있는 관서에 해요. 그러니까 경찰, 검찰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은 수사 책임 없잖아요. 법원에 하는 게 아니에요. 경찰, 검찰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2항에서 자복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불러요? 임의적 면제까지 할 수 있어요. 감면이다 이거예요. 자복도 마찬가지죠. 전환과 같다는 말은 임의적 감면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 잘 돼요. 자, 의 볼게요. 그 의 개념 보시고 구별 개념 자수자복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게 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질문에서 응해서 했다. 조사에 응해서 했다. 그 다음 세관검색원의 추궁에 의해서 했다. 질문받아서 했다. 조사받아서 했다. 밑에 추궁당해서 했다. 이것은요. 자수가 아닌 거예요. 자발적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보시게 되면 2항을 볼게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 즉 반의사 불벌죄를 국한한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밑에 판례 가보시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치상죄라고 그랬습니다. 이 간음치상죄가 반의사 불벌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음.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 표시가 되어야 자수가 되는 것이지 내심 결심만으로는 뭐다? 자수라고 볼 수가 없죠. 자, 도표 비교하시고 도표 정리하시고 자, 됐습니다. 자, 자수의 시기입니다.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발각 전후를 불문합니다. 자, 밑에 판례도 발각된 후라도 여기 동그라미. 자, 자발적으로 자수를 했다면 자수라고 봐야 한다. 그 뜻입니다. 자, 왜 발각된 후에도 자수를 인정할까요? 자, 노트 펴볼게요. 자, 노트를 펴보면 여기 범행시죠. 발각시입니다. 체포시고 재판시입니다. 만약에 요 발각 전까지 자수를 인정하고 발각된 후에는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이 범죄인은 바깥 세상으로 안 나올 거예요. 가급적이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꼭 지하세계로 더 숨어 들어가지 자수를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한 놈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경찰력이 투입돼야 됩니다. 수많은 경찰력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면 한쪽 치안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국가로서도 엄청난 손해이고 불이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인을 가급적이면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빨리 체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수 효과를 범행시부터 체포시까지 이렇게 자수의 시기를 넓힙니다. 넓혀요. 즉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빨리 자수를 해라. 그래서 체포를 빨리 당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발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잡는 것은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빨리 자수를 유도하고 그래서 신병 확보를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야 시민이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신 법관에게는 뭐를 인정해준다? 이것은 자수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달콤한 사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탕발림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자수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깎아주도록 노력을 해볼게.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무적이에요. 의무적. 필요적이 아니고요. 자수하면 내가 그 사정은 충분히, 너의 사정은 충분히 고려를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적이다 하는 것 받으시고, 요 관련된 판례는 죄형법정주의에도 공선법 할 때 좀 배울 겁니다. 다시 오시면, 자, 밑에 판례도 자수에는 지명수배된 후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칩니다. 되었다 하더라도 자진출두하면 자수를 에 속한다라고 봐주겠다. 이것이 자수라는 단어의 관용적 용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밑에도 발각된 후라도, 지명수배를 받은 후라도 언제까지? 체포되기 전까지만 자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밑에 자수라고 볼 것이다. 조그만 글씨도 나온 적이 있어요. 범행이 발각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까지 된 이후에 또, 그치? 구속영장이까지 발부된 이후에도 이 친구가 체포되기 전에 자진출두하였다면 이것도 자수라고 봐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자, 신문지상에 혐의 사실이 보도되기 시작했죠. 근데 이 친구가 공식 소환도 없었는데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히고 담당 검사에게까지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체포되기 전에 지 스스로 자진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면 이거 자수라고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수가 여기까지 이제 확정적으로 효력 발생한 겁니다. 근데 법정 나가서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만 수사기관에 대해서 한 자백과 약간의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즉 법정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약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하는 것이 자수가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자수하는 것이 자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약간 법정에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할지라도 자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수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요.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자, 근데 이 자수라는 게 제3자를 통해서 가능한데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거예요. 범죄 사실. 내가 언제, 어디서, 그쵸? 누구를 죽였다. 이것을 내가 직접 가려고 하니까 다리가 떨려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제3자가 그 내용 그대로를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지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해달라. 이게 아니에요. 제3자한테 야 내가 언제 저 여자를 죽였는데 그 살인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야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는 네가 알 필요 없고 그냥 자수한다고만 얘기해주면 안 될까? 이건 자수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내가 직접 얘기하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든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한데 자수 의사를 대신 전달해 줄래? 이것은 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시면 자수 의사 세모 밑에 자수 의사 세모라고 하는 것은 자수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자수했을 때, 신고했을 때 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요. 자수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시인하면 돼요. 대체적으로. 100% 일치할 필요는 없고 그건 나중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드러나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정도이면 자수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자수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범죄 사실을 신고한다 했죠. 여기서 이 범죄 사실이 뭔가요? 그게 밑에 나와 있잖아. 자발적으로. 자발성이 없으면 자수가 안 돼요. 플러스 범죄 성립요건을 말합니다. 이 성립요건을 뭐라 불러요? 성립요건을 범죄 사실이라고 불러요.
성립요건을 자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가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성립요건 동그라미, 자발적 동그라미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자수가 되는 겁니다. 그 밑에 그 성립요건을 완전히 갖춘 행위라고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 없고 그냥 성립요건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무리 그게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밑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쵸? 갖추지 못했을 때는 자수가 아닌 거예요. 효과는 말씀드렸듯이 임의적 감면이다 했습니다. 임의적이기 때문에 재량상인 거예요.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임의 동그라미, 임의 동그라미.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법이 아니죠. 왜 내 맘이니까. 그쵸? 그 밑에 위 법조에 따른 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른 사정과 합쳐서 53조에 따른 장량감경을 했다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볼 수가 없다. 왜? 내 맘이니까. 그쵸? 그리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일신전속적이다는 것입니다. 공범 같은 경우에는 자수했다면 자수한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자수하지 아니한 자는 자수 효과가 없죠. 자, 판례 볼게요. 자, 수개의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자수를 합니다. 내가 절도 강도를 했는데 절도만 자수하면 그 절도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가 미치게 되죠. 그 밑에 판례도 수개의 사실이 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진 신고를 했다면 그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자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이 두 가지는 묶어보시고. 자, 밑에 판례. 자, 서로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되었다면 그 즉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피고인이 검찰 소환에 따라서 자진 출석하였고 검사에게 범죄 사실을 자백하였다면 이때 자백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도 자진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했잖아요. 그러면 그 즉시 자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도 수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면 그때 자백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다음 줄 보시게 되면 그 후는 무슨 말이죠? 효력이 발생한 그 이유라는 거죠. 번복해서 나중에 부인한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다 했습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 검찰이나 법정에 나가서 일부 부인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 없습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 법정에서 부인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6번도 모두 자백하였다면 그 즉시 자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에 나가서 차이가 나는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빠꾸 후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 인정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자발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범행 사실을 부인한대요. 부인하는 게 자수나? 아니잖아요. 밑에도 부인한대요. 아니에요, 자수. 다음 페이지. 부인한다 그랬죠? 밑에 부인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도 부인이고요. 뉘침도 없어요. 이게 자수인가? 자수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별표 쳐보시고. 수사기관에 뇌물수수 범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했는데 자발적 좋습니다. 근데 그 수뢰액이 얼마였는가 하면 5천만 원이었습니다. 실제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 적게 신고는 얼마입니까? 3천입니다. 이 국세청 공무원인데 자, 국세청 공무원이 모 재벌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5천 받았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을 알면서 이제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신고했어요. 자발적으로. 내 돈 받은 거 맞다. 근데 5천 받지 않고 3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5천과 3천은 엄격하게 차이가 커요. 5천을 받으면요. 실형 받아야 돼. 실형. 3천을 받게 되면 실형 받지 않고 집행유예는 가능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꾀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나 5천 안 받았다. 3천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법조문하고 형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파란색으로 법조문과 형량이 달라진다. 세모 치시고. 이것은 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5천도 인정하지 않고 3천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자수를 안 한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5천 받은 대로 처벌되는 거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내심만 갖고 결심한 것은 자수가 아니겠죠. 만났다, 주소를 알려줬다,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게 자수지 누구랑 만났다, 주소를 알려줬다가 자수입니까? 아니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